신부한테 우리 통역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 혹시 레즈비언이니? 만남을 가지신 다음에 파혼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흔히 파혼은 혼인등록 하기 전에 헤어지는 것을 파혼이라고들 해요. 근데 이것이 베트남 북쪽과 남쪽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베트남 북쪽은 파혼율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통계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 소장님이 듣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마 소장님보다 제가 조금 근거는 있을 텐데, 저도 정확한 통계치를 내놓으세요 하면 할 수는 없는데, 이업을 하는 사람들, 베트남의 마담들한테 듣고 제가 봤을 때 남쪽은 파혼율이 좀 적어요. 왜 그 차이가 조금 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결혼업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남쪽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남쪽밖에 모르고 북쪽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북쪽밖에 모르는데, 저는 북남을 다 다니기 때문에, 저는 북쪽에서 결혼시킨 신부님도 있고 남쪽 가서 시킨 신부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좋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솔직한 얘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혼회사 사장님이, 제가 어떤 신랑과 상담을 했어. 근데 그 결혼회사 사장님이 막 얘기해 준 거야. 우리는 결혼해서 한국으로 다 신부를 보내줄 수 있다고. 그분은 남쪽에서 국제결혼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남쪽은요 90%는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북쪽은 그렇지 않아요. 북쪽은 신부들도 파혼을 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남쪽은 신부가 파혼을 하겠다는 경우가 극히 낮아요. 이걸 신랑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남쪽 신부님들은 한국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아니, 여자들도 이 남자와 겪어봤더니 너무 안 좋은 게 봤어. 그럼 거기서 헤어지는 게 오히려 두 분한테는 좋으실 거예요. 서로가 혼인 등록하고 한국에 입국하면 국제결혼에 5년에 한 번밖에 신부를 초청할 수 없는데, 남쪽 신부님들은 한국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파혼율이 낮은 거예요. 그걸 어떤 업체들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신랑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쪽 신부님들은 한국을 가겠다는 의지가 세요. 북쪽 신부님들보다. 베트남의 북과 남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신부님들을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게 많아요. 북쪽은 안 합니다. 강제로서 산부인과 가서 무슨 검사 다 하고 오라고. 근데 이 남쪽에서 잘못된 얘기가 좀 있어요. 남쪽 결혼회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가 출산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준다고, 의사가. 제가 그거 갖고 한 결혼회사 사장님하고 좀 언쟁을 벌였어요. 그 사장님은 그거를 막 당연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재앙절개 이런 거 말고 자연적인 분만을 했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지 않나요? 제가 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알 수 없다고. 내가 그 여성이 출산의 경험이 있고 없고를 내가 알 수 없다고. 전 다른 데다도 한번 더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그랬어요. 내가 의심을 해볼 수 있대요. 내가 이 여성은 출산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서에다가 자기가 이 여성은 출산을 했다 안 했다라고 자기가 서명할 수 없대요. 그건 나 혼자의 생각뿐이지 내가 증인을 쓰거나 학점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랑님들, 베트남 의사라고 우리나라 의사보다 더 많이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판단 여부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신랑님들한테 나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신랑님들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영상에 보면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도 몇 번 올렸었잖아요. 저도 마 소장님 유튜브에 봐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냥 흔히 아는 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게이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레즈비언인가요? 제가 베트남에 저는 북쪽과 남쪽을 다 다니다 보니까 북남에 대한 얘기를 다 듣는데, 북쪽에 제가 알고 있는 게이 남성이 있고 남쪽에도 있어요. 그들한테 제가 대화를 들었을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쪽은 게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대요. 가족들이 그걸 숨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감내하고 살아라. 북쪽에 있는 게이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한대요. 느끼는 거죠. 느끼긴 해도 자기가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남쪽은 다르대요. 남쪽은 그 남쪽 게이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남쪽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족이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인대요. 내 딸, 내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남쪽 가족들은 그걸 좀 받아준다고 인정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건데요. 저도 그런 성향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 두 친구는요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들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게 돼요. 뭐 더 볼 수도 있고요. 북쪽에 있는 친구도 남쪽에 있는 친구도 꽤 오래 봤는데 비슷한 건 있더라고요. 그 게이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걸 보면 비슷한 것이 있는데 북남의 큰 차별은 그렇게 남쪽은 오픈해도 되고 북쪽은 오픈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신부한테 우리 통역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 혹시 레즈비언이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예 대놓고요? 두 사람만의 베트남 대화가 있었죠. 왜 그러면 그 여성이 남성한테 별로 호감이나 남성에 대한 사랑을 표출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통역이 한번 신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부님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그거에 대한 아직 재미와 관심이 적은 거죠. 한국 남자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아니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신랑님한테 그 여성과 헤어짐을 서로 이야기해서 둘은 합의를 보셨어요. 신랑님은 새로운 여성을 만났고 그 신부님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신랑님은 이랬어요. 거부는 없었다고. 거부는 없는데 너무 반응이 없는 거지. 너무 무반응이고 그러니까 신랑님은 거기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신랑님이 저한테 직접 했던 얘기예요. 거부한 건 아니라고. 우리 통역은 이 친구가 성향이 혹시 여성을 사랑하는 건가?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말을 해드려도 되나? 전혀 남성의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뭣도 모르겠고 젊은 여성이야. 남자들은 경험 없다면 긍정적인 이렇게 미소도 살짝 나올 텐데 그 여성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신랑님들이 베트남은 어떠하다, 한국은 어떠하다 차이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우리나라 여자들도 성형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베트남 여성들도 똑같아요. 돈 있으면 자기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셔갖고 외국 여성은 다르겠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맛없는 거 있으면 맛없다고 하는 거 사람 다 똑같아요. 그걸 너무 베트남은 다르다는 생각만 갖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베트남이 제가 느낀 것은 중국과 생각보다 문화가 더 많이 비슷해요. 우리보다. 중국 문화가 우리는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베트남이 생각보다 중국과 문화가 더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와 베트남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간단히 우리는 밥그릇 위에 젓가락 올리지 않잖아요. 제사 지낼 때 올리잖아요. 베트남은 평상시에 밥그릇 위에 젓가락 올려요. 왜 올리는지 아세요? 지저분하니까. 그 환경 이런 것들로 차별은 있어도 사람의 생각과 본심은 똑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베트남 여자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여성이 좋아하는 거 베트남 여성도 좋아하고 제가 베트남에서 이런 걸 봤어요. 샤넬 립스틱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샤넬 립스틱이 생각보다 5만원 6만원이면 살 수 있대요. 신랑님들이 안에 한번 굉장히 기분 좋게 웃는 얼굴 보고 싶다면 샤넬 립스틱 하나 정도를 선물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남자들 5만원 6만원 선물할 수 있잖아요. 립스틱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헤라 제품 있죠. 그게 한 35,000원 하더라고요. 립스틱이. 그럼 비싼 거예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거는 보통 중저가들은 9,000원, 만원 정도면 사는데 나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5명한테 그 립스틱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안 쓰는 거예요. 35,000원 좋은 건데? 제가 물어봤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비싼 건데? 아까워서. 아니에요. 그 립스틱이 지성이야. 더운 나라는 기름진 거 싫어해요. 더운데 산뜻해야 되는데 발랐더니 텁텁하고 답답하니까 비싸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들이 참고하십시오. 그게 그 나라를 좀 모르는 거지. 저도 몰랐죠. 내가 여자의 립스틱도 잘 몰랐고 나는 가격만 생각했지.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신랑님들 국제 결혼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신랑님들 결혼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신랑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제가 아까 그 설명했던 그 신랑님의 아버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신랑님한테 그랬습니다. 신랑님 이번에 이런 일로 신랑님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신랑님이 이번에 만난 신부님은요 신랑님이 그랬어요. 난 조금 얼굴보다 착한 여자로 가야 되겠다고. 이 신랑님이 만난 여자가 이뻐요. 이 신랑님이 생각이 또 확 바뀌셨지. 왜? 이번에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번에만큼은 미모보다는 마음을 보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여성을 만나고자 하셨는데 저도 신랑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신랑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거야. 전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가보자고. 신부는 이제 결혼을 동의하셨어요. 신랑님도 가고 싶은 거야. 제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신랑한테 그랬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내 외모보다 이분이 좀 이뻤어.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 신랑님이요,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3일 만에 또 갔어요, 베트남에. 그건 뭐래요? 왜 갔겠어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마 소장님이 베트남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입국해서 3일 만에 다시 간다는 것은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지. 국제 결혼은 신랑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한다고 한들 신랑님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결국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이 신랑님은 엄청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국제 결혼 임실장입니다.